자, 2018년도 9월 정기 토익 예상 문제 프리특강 리딩의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 네 번째 강은 Part 6죠. Part 6는 16문항인데요. 제가 뭐 지금까지 시험을 지금 저는 한 20여 년째 보고 있고,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자료는 한 26년치 정도, 1990년대 후반치부터 지금 제 머릿속에 지금 토익의 데이터들이 다 이제 들어있는데요. Part 6는 시험을 보면 볼수록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파트인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그 Part 6가 나왔을 때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시험을 보면 볼수록 Part 6가 5보다 더 재밌고 더 쉬울 수도 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텍스트량, 읽어야 될 텍스트량이 좀 더 많으니까, 빈칸 추론 전까지는 무조건 다 읽어야 되니까 조금 더 길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답을 내는 데 있어서 오답률이 더 높거나 이렇게 될 이유, 혹은 이 파트를 Part 5보다 더 어려워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하시면서 자, 강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는 Part 6는 줄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글 읽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줄거리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구조문법 어휘가 3개 나오고 빈칸 추론이 하나 나오는데요. 빈칸 추론이 난이도가 아주 어렵게 나와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하는 문제는 글쎄요, 한 두세 달에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평이하게 오답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좀 부딪히시고 덤비시라라고 하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네 문항은요, 이메일 되겠습니다. 이메일은 난이도가 중하 이렇게 됩니다. 중간이거나 좀 낮은데요. 일단 주소에서 항상 우리가 확인해야 될 바는 뭐라 그랬죠? 같은 회사냐 아니냐를 좀 따져보시라고 했어요. 이게 다른 회사입니다, 둘이. 그래서 엘리자 곤잘레스라고 하는 분에게 챗 랜돌프라고 하는 분이 보냈고요. 자, 주제가 좀 애매한 단어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보겠죠.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게 인포메이션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 제목을 보고는 사실은 글의 내용을 유추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자, 9월 8일 날이었고, 그 다음에 곤잘레스 씨에게 자, 글을 썼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뭐 선택지 미리 안 보셔도 되고요. 자, 빈칸 추론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해석하셔도 됩니다. When you gave the keynote's address. 자, 키노트라고 하는 것은 기조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전에. 기조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글쎄요, 기조연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조가 무슨 뜻이냐고요. 그랬더니, 글쎄, 기조가 기조인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모르는구나, 학생들이. 그래서 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main addres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연설을, 자, 중심이 되는 연설을 기조연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신이 기조연설을 해주셨을 때 어디에서? 마케팅 컨퍼런스에서. 5달 전에 토론토에서 그것이 있었나 봐요. 그때, 자, 그 다음에 I was in th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지는 다 명사고요. 자, 그때 나는 어디에 있었어요? 자동차 안에 있었을까요? 주방 안에 있었을까요? 그 나라에 있었을까요? 청중 속에 내가 있었을까요? 자, 뒤쪽의 내용 볼까요? 저는요, 감동받았습니다. 당신의 코멘트, 발언에. 자, 당신의 발언에 감동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청중 가운데 내가 있었다가 가장 적절한 거잖아요. 내가 왜 주방에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장소는, 여기는 audience가 정답이 되는 것이 옳겠어요.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아직 빈칸 추론 문제 안 나왔으니까 계속 읽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오는 해석이 안 되면 about로 가시면 되겠어요. Marketing to buyers in foreign countries예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구매자들 있죠? 외국의 구매자들에 대한 마케팅, 이것과 관련된 당신의 코멘트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뒤에 문장이 시작하기 전에 연결부사를 지금 찾으라는 그런 문제가 하나 출제되어 있어요. In fact는 앞쪽에 있는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 자,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다 이거죠. 제가 누구 해볼까요? 여러분들 세대와 잘 맞는 사람을 제가 골라야 될 텐데, 여러분들과 연식이 좀 달라서
제가 정우성 씨를 개인적으로 좀 알거든요. 사실 뭐 어저께 저녁 때 식사도 같이 했어요. 이런 예문이 있다고 칩시다. 제가 실제로 정우성 씨를 아는 건 아니고요. 예. 어때요? 사실 어제 저녁도 같이 먹었어요. 제가 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상술, 자세하게 진술할 때 in fact를 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at first는 뭐 처음이니까 이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건 대조적일 때 씁니다. On the contrary. 반면에 그러니까 반대되는 사실이 뒤에 나와야겠죠. In the meantime은 그러는 동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뭐 in fact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느낌 빡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문장 읽어보고 답 쓰시면 되겠죠. 저는 이미 구체화 시켰습니다. 뭐를요? Several of these tips, the tips가 되겠어요. 당신이 제공해 주었던 팁들의 몇몇을 incorporate는 원래 통합하다의 뜻입니다. 합쳤어요. 통합해서 두 번째 구체화하다의 뜻도 있어요. 자, 그리고 뭘 봤습니까? Positive results. 긍정적인 결과를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인상을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어때요? 대조적이에요, 이게.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인상을 받았고 그러는 동안에 내가 구체화 시켰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인상을 받아가지고 사실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걸 통합을 했는데요. 결과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연결하는 게 좋죠. 굳이 in fact를 언제 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 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학생들이 in fact는 언제 써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고요. in fact의 뜻만 알아도 대단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언어 생활을 1, 2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부 다 성인이잖아요. 20몇 년을 한국말로도 써왔는데 한국말로도 여기다 지금 이거 집어넣어 갖고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아요를 우리가 굳이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으로도 정답이 A번인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논리적으로 자, 요 내용들, 감동받은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지금 실천을 했는지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in fact를 정답으로 쓰는 것이 옳겠습니다. 동의? 보감? 좋아요. 자, 드디어 세 번째, 자, 빈칸 추론 문제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자, 보십시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뭘 믿고 있죠? 자, 우리 부서 직원들이 당신의 연설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앞쪽에 지금 여기 지금 information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초청의 information을 주는 거예요. 자, are you available to fly to Houston in November? 11월 달에 우리 회사가 휴스턴에 있는데요. 휴스턴으로 한번 날아와 주시는 것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의와 제안이 지금 앞에 들어있는 것이죠. 뒤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Please see the attached broch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그 다음 문단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바로 요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참고하시면서 읽으시면 첨부된 브로셔를 좀 봐주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브로셔를 봐달라. 브로셔를 좀 봐달라라고 하는 얘기가 뒤에 이제 나와 있고요. 그럼 중간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글쎄요. 뭐 구체적으로 주관식으로 뭐가 들어가야 될지가 좀 뚜렷하진 않죠. 그러면 선택지를 읽으세요. 그 회의는요, 예정돼 있습니다. 자, 열리는 것으로. 8월 대신에, 그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8월에 열리는 것 대신에 그때 열릴 거다. 그러니까 8월에 안 열리고 11월 달에 열리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회의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자, 지금 이게 일정이 바뀌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앞쪽에서 실제로 8월 달에 이 사람이 참여를 했었나요? 어디 있어요? 5 months ago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9월 달에서 여러분들 5개월을 빼게 되면 또 4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럼 8월 달이라고 하는 건 지금 근거가 전혀 없어요. 지금 지문 안에 어디에서도 8월 달에 원래 회의를 하기로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여기 사실관계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자, 내가 휴스턴으로 날아갈게요. 그죠? 네, 내 클라이언트 몇몇이죠. 자, 그때 11월 달에 내 클라이언트 몇몇과 회의를 하기 위해서 휴스턴으로 날아갈 겁니다. 여보세요. 휴스턴으로 오라고 지금 초대를 한 상황이잖아요. 정황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회사는요, 이벤트를 개최하거든요. 어떤 이벤트예요? 자, 500명의 그런 industry professionals라고 해서 자, 업계 전문가들이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참석이 될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500명 정도가 참석할 그런 이벤트를 우리 회사가 개최할 거거든요. 저 브로셔 한번 좀 봐주시고요. 그 행사에 대한 브로셔가 되겠죠. 따라서 C 번은요, 맥락상 아주 적절해요. 그러니까 휴스턴으로 날라오라고 해놓고 그 행사에 대한 설명을 지금 부가적으로 뒤쪽에 붙여놓은 겁니다. 자, D번 볼까요? You were selected. 당신이 선발됐어요. 뭐가 되도록? Keynote speaker가. 기조연설자가 되도록. 자, 이전의 이벤트에서 기조연설자가 되도록 당신이 선발이 되었었습니다. 과거에. 알아요. 이 사람 기조연설을 했거든요.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왜 밝혀요? 의미 없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빈칸 추론이 이렇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제로 가보시는데요. 자,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맞습니까? 자, C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동사가 나올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시생략 되면 그죠? 네, 동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C라고 하는 단어는 직접 물리적으로 보다의 뜻도 있지만 that 이하의 내용을 알다 이런 뜻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C는 대절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는 지금 주어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나와도 되는 자리고요. 따라서 얘 통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계대명사와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도 되는 자리죠. 그러면 이렇게 수식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대시생략 같은 게 아니라 삼형식 동사로 쓰인 거죠. 어떠어떠한 브로셔를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C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안 되죠. 왜냐하면 브로셔가 요건 동사로 볼 수 있습니다. 제공했다. 그러면 대시생략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those가 나온 뒤에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 뭐뭐뭐들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C번은 일단 소거하고요. 자, 그 다음에 D번으로 가겠습니다. having provid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말이 되나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 분사가 providing이 아니고 having provided가 왔을 때는 동사보다 한 시점 더 과거에 뭐뭐뭐 했었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실제로 C는 O형식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목적어, 여기 목적보호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난 구조인 거죠. 지금 이 자리가. 자, 이거를 목적으로 보면 뒤에는 이렇게 수식하는 어구가 나와도 오케이. 그러면 3형식. 여기 목적보호가 나오면 5형식.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나오면 대시생략된 또 3형식. 이런 구조가 다 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C번만 제거하고 자, 접근을 좀 해보는데요. 자, 첨부된 brochure가 is provid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relevant information.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점을 보세요. 이거는 지금 적절치 않죠. 의미상.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깔끔하죠. 그러니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브로셔를 좀 봐주세요. 이거는 알고 있으세요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이 이메일을 받은 사람한테 열어가지고 눈으로 보란 얘기예요. 지각과 관련된 의미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 요 녀석이 가장 적절합니다. 요거는 이미 더 과거 시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요.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4번 문제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문제예요. 보통 선택지를 줄 때는 동사면 동사를 주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수태 시제를 따지게 만드는데 이거는 굉장히 선택지 구성 자체가 다양하죠. 동사도 하나 들어있고 관계대명사와 동사도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동사와 목적어도 들어있고 그죠? 이건 목적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다만 동사와 형용사도 들어있고 그죠? 이런 아주 그죠? 희한한 그런 선택지 구성이 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선택지가 구성되었었던 적이 토익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 그거를 그대로 반영해서 문제를 출제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도 있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잘 따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4번 문제 마무리 짓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가죠. 다음 지문은 공지사항입니다. 자, 공지사항도 난이도는 한 중 정도가 항상 돼요. 자,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이거 다 명사인데 뜻이 다르네요. 자, 그럼 어휘 문제가 될 텐데요. 자, 요거 지금 빈칸초로 나오기 전이니까 해석을 또 깔끔하게 좀 해봐야겠습니다. Semiconductor,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회사에서 우리는 어때요? 자, 직원들을 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뒤에가 명사니까 직원의 뭐뭐뭐를 그러니까 복합명사란 얘기죠, 결국은. above everything else. 그 밖에 다른 모든 것 위에다가 직원의 뭐뭐뭐를 둔다. 회사의 철학과 가치입니다. 직원의 뭘 둘까요? safety, 안전. 직원의 만족. 직원에 대한 보상. recommendation, 직원 추천. 이거는 좀 애매하네요. 그러면 셋 중에 뭐가 답일까요? 자, 데디아가 중요해요. 가짜 주어입니다. 그러면 어떤 개인도 어떤 종류의 부상이죠. on the job, 업무 수행 중에 어떠한 부상도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No matter what.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들의 포지션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의 직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작업 중에 어떤 부상도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최우선 가치로 두겠어요? 직원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A번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직원들은 지시를 받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은. 뭐 하도록? 통지하도록. 알려주도록. 누구한테? Immediate supervisors. Immediate supervisors는 직속 상관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영어로 글을 쓰거나 외국에 뭐 레터를 쓰거나 이럴 때 얼마든지 활용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detect는 감지하다죠. anything wrong. 잘못된 그 무엇이라도 감지를 하는 경우에 감지를 한다면 직속 상관에게 바로 알려주도록 그렇게 직원들은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공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가시면 빈칸 추론 문제가 벌써 나와 있네요. 자, 두 번째 벌써 나와 있는데요. 문단이 이제 바뀐 상황입니다. 이제 자, 근데 앞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사 나오기 전까지 괄호로 묶어볼게요. Factory floor. 그러면 현장입니다. 그래서 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Should be on the lookout fo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lookout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배 같은 데 보면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 이제 망루가 설치되어 있겠죠. 아주 멀리서 뭐 해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볼 수 있도록 요것을 lookout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멀리 바라보는 것 요것도 lookout이라고 하죠. 그래서 for 이하를 찾기 위해서 lookout 위에 있어야 한다가 직역이에요. 그래서 공사 현장, 그러니까 작업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faulty, 고장난 기계죠. machinery, 기계류. 고장난 기계를 찾기 위해서 망루 위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고장난 기계를 찾기 위해서 주시해야 된다. 라고 번역합니다. Be on the lookout for. 그러면 for 이하를 주시하다. 라고 보통 번역합니다. 근데 직역은 요 위에 있어야 돼.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 현장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That item. 이거 지금 딱 걸렸네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아이템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inspection, 조사를 갖다가 받아야 된다. 뭐 하기 전에? 자, to be used again. 다시 사용되기 전에. 그러니까 요 that 아이템은 고장난 기계고요. 자, 고장난 기계는 다시 사용되기 이전에 반드시 완전한 조사와 검사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다음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고장난 기계를 주시해야 되고 만약에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 이런 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A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고장난 기계는 예정돼 있습니다. replaced, 교체되도록 in the next 2 day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틀 안에 교체가 되도록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이틀 안에 교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교체가 돼서 새 것이 들어오면 뭐하러 인스펙션을 하고 다시 씁니까? 그러니까 인스펙션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교체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중단을 멈춰야 된다가 들어가야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A번을 읽어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상식적으로 들 수 있는 거죠. 자, 직원들, 부상된 직원들입니다. 그 장비에 의해서 부상을 당한 직원들은 only suffered minor injuries. 자, 그래서 작은 부상만을 입었을 뿐입니다. 여보세요. 이건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에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회사의 정책입니다. 뭐와 관련된 regarding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회사의 정책은 자, being updated, 업데이트 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지금 정책이 뭐가 지금 업데이트 중이에요. 맞죠? 네, 그러므로 이것도 맥락상 뜬금없습니다. D번입니다. 어떤 장비 not working properly. 그렇죠.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는 어떤 장비라도 shut down. 즉각적으로 전원이 차단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용이 되기 이전에 완벽한 조사를 받아야 돼요. 깔끔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136번의 정답은 D로 쓰시는 것이 옳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요. 37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네 개 다 동사잖아요. 뜻 같잖아요. 그럼 수태 시제지 뭐예요? 숫자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아이템이 이제는 셧다운된 기계를 말하겠죠. 자, 셧다운된 기계고요. 자,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단수니까 얘 지우면 되겠네요. 태는요.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이 맞겠네요. 수동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과거에 받았느냐 받게 될 것이냐인데 자,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뭘 과거에 받았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정답은 will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part 6의 이야기고요. 자, 굳이 이제 요거는 part 5라고 해도 답을 낼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로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안에서 현재 동사가 쓰였으면 미래를 나타낼 수 있고요. 자, 따라서 여기에도 미래 시점이 오는 게 맞다라고 앞뒤 문장 없어도 요 문제는 답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거 part 6이기 때문에 앞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신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특정 과거 시점에 발생돼서 자, 조사를 갖다가 이미 받았다 과거에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다시 한번 B로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째 문제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투부정사이고요. 요거는 지금 동명사일 수 있습니다. 얘는 명사네요. 이건 형용사고요. 자, 이 정도의 선택지가 지금 여러분께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는 지금 뭐가 나오는 게 좋을까요? Be sur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글쎄요. 명사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수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 the work예요, 지금. 자, 더라고 하는 관사가 나왔으면 the should work. 이렇게 돼서 형용사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여기 나오는 게 맞죠. 형용사, 관사, 명사의 어수는 정상이 아닙니다. 지워 버리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sure는 이제 뭐란 얘기예요? 보호가 이제 확정됐다. 끝. 그러면 주어와
동사와 보호까지 다 나왔는데 뒤에는 뭐가 나와요? 투부정사가 나와서 이제 자 형용사 보호를 수식하는 구조가 나오는 게 맞죠. 예, 그래서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A번이 등장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해도 좋은데요. 여러분들 be sure to 잘 아시죠? 그래서 자, to 이하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라. 그러니까 확실히 to 이하하세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be sure to 많이 쓰죠. 저도 이 토익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고요. 제가 자주 알려드리는 예문이 이거예요. Be sure to bring your cameras. 당신의 카메라를 꼭 갖고 오세요. 자, be sure to bring your cameras. 이렇게 돼 있죠. 자, 당신의 카메라 갖고 오는 거 to 이하하는 데 있어서 be sure. 확실하게 좀 합시다. 자, 알겠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 확실히 뭐뭐 하다라고 번역해요. 근데 직역은 자, be sure. 확실하게 해라. 확신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to 이하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해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빈칸 추론 문제까지 이제 다 풀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금 정답을 쓰고 가볍게 실제 시험장이었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이제 원칙적으로 빈칸이 있는 문장은 해석 연습을 하고 넘어가니까 자, 끝까지 해드릴게요. 직원들은 확실히 뭐 해야 됩니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바로 허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문 여기서 직원들이고요. 직원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프로젝트를 on schedule, 정시에,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끝낼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그런 방식. 그런 방식으로 확실히 일을 해야 됩니다. 자, 반면에 어떻죠? avoiding getting hurt 이렇게 돼 있어요. 다치는 것을 또한 피하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또 정시에 또 일을 또 잘 맞춰야 된다라고 자, 이 공지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을 보면 주제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장비가 고장 났을 때 행동 방침을 좀 주는 것입니다. 셧다운하고 그 다음에 인스펙션을 한 다음에 재사용을 해라라고 하는 내용을 알리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메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 또한 중요하겠죠. 모든 직원들에게 보냈고요. 매니지먼트 팀, 관리팀에서 보냈습니다. 10월 1일 날 보냈고요. Mechanical Engineering Conference라 해가지고 기계공학이죠. 그러니까 기계공학자들의 회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계 관리하시는 분들이 참석하는 자, 그런 회의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자, 3부터 museum까지 다 명사일 수 있겠네요. 자, 세팅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무대나 환경을 말하죠. 배경 따위를 이제 말하고요. 디스플레이는 동사명사 동일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명사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올해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컨퍼런스가 개최가 될 건데요. 주위에 있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호텔 마이애미. 그죠? 그러니까 마이애미 근처인가 봐요, 이 회사가. 자, 10일 날 개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일 날 양일에 걸쳐서 개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행사가 개최가 될 건데요. In a bea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변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여기 명사가 들어가니까 해변 뭐뭐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해변 도시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텔 근처에 라고 하는 것이니까 도시는 아닐 거고요. 박물관에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비치 뮤지엄이라고 하는 게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박물관에서 이런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자, 그러한 자, 해변의 자, 그런 야외 환경에서 자, 무대에서 개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139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B에다 쓰시면 되겠어요. 공감? 네. 자, 그 다음에 140번 가시면요. 요거는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럼 구조 따져봐야죠. 뭐 괄호로 묶으시고요. Any employee 다음에 동사 있어요. 자, who has an interest in the event at the conference. 동사 끝까지 없어요. 따라서 이 자리에 동사가 와야 되고 이렇게 묶이면 이런 직원들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A번 소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안 됩니다. 끝!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수태시제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낮은 품사 찾는 그런 문제네요. 수태시제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C번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아직 빈칸 추론 안 나왔어요. 해석해 보셔야겠죠. 어떤 직원들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In the event at the conference. 컨퍼런스의 이벤트들에 관심이 있는 어떤 직원이라도 자, this year, 올해는 자, 그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41번이고요. However부터 시작해서 more importantly.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연결부사 문제입니다. 따라서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앞문장의 내용은 비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회사가 돈 지불할 거야. 뭐예요? 등록이 되겠습니다. 컨퍼런스를 위한 등록의 비용. 자, 이것을 돈 지불은 해줄게요. 참석하고 싶은 사람 참석하시고요. 돈은 회사에서 내드립니다. 이 내용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 있나요? 자, 뒤를 보니까 마이애미가 어때요? 자, is nearby. 자, 여기 동사가 현재가 나왔다는 것은 과거에 뭐뭐 했던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뭐뭐뭐 해왔다가 아니죠? 이거는 때문에예요. 마이애미가 근처잖니 얘들아. 그러니까 직원들은 어때요? reimbursed. reimburse가 돈을 먼저 쓰고 나중에 환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상환받지 못할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spend the night there. 이틀 동안의 컨퍼런스니까 거기서 만약에 숙박을 하기로. 자, 숙박을 하기로 그들이 결정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will not be reimbursed. 상환을 돈 안 준다. 그러니까 숙박 비용은 지불을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지불을 못 받는다더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비용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쪽에는 돈 내준다 그러고 뒤쪽에는 못 내준다는 얘기가 나왔죠. 이건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자,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이건 조건이죠. 이거는 인과관계죠. 따라서 이거는 더 중요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정답을 A번에 쓰시면 되겠어요. 회사에서 돈은 내줄 텐데 하지만 마이애미 가까운 곳이니까 너네 잠은 자면 안 된다. 숙박 비용은 못 내준다. 이런 내용으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자, 141번의 정답은 자연스럽게 A번에다 쓰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빈칸 추론 문제로 가겠습니다. 뒤쪽 어때요?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문단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앞문단의 끝부분에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질문이라도 direct는 방향 따위를 갖다가 이렇게 지시하다죠. 자,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향하여져야만 한다. 누구누구에게 보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바로 fall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질문이 있으면 질문들이 향하여져야 된다. 이게 직역이고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면 fall이한테 연락해.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원어민들이 굉장히 잘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any questions should be directed to 라고 해서 질문들이 누구누구에게 향하여지다. 자, 그게 이제 이 이메일의 마무리인데요. 그 앞쪽 내용에 뭐가 나와 있어요? 게다가 요건 또 추가적인 정보가 뒤에 나오는 모양이네요. Transportation cost will not be paid.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가는데 이제 교통비도 들 수 있잖아요. 교통비도 지불되지 않을 겁니다. 회사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과 관련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비용은 대주고 어떤 비용은 안 대주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호텔이 알려줬습니다. 뭐를요? It still has a few rooms left. 남겨져 있는 for that weekend. 그 주말을 위해서 남겨져 있는 몇몇 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줬어요. 숙박시설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언급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대부분의 직원들은 have enjoyed attending events like this. 이와 같은 이벤트에 참석하는 것을 즐겼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요. 비용 얘기가 나오다 갑자기 이런 얘기로 전환되었다. 요거는 좀 question mark. C번으로 가시면 There are a large number of activities you can do while in Miami. 마이애미에 있는 동안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게 마이애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회사도 근처에 있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갑자기 지금 거기 가면 할 일, 놀 것 되게 많아.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건 좀 동문서답이라는 생각이 들죠. 마지막 D번으로 가겠습니다. 뭐가 추천 제한이 되는 건가요? 직원들이 employees carpool together. carpool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차량을 나눠 타고 가는 것이죠. To save money. 좋아요.
계속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교통비도 안 대줄 거고 숙박도 못 해주니까 야 비용 아끼려면 같이 차 타고 가라야.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죠. 자 그래서 비용적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 맥락상 가장 좋다. 선택지 중에 D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마지막 지문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 지문은 Customer Review가 되겠습니다. 자, 고객의 리뷰가 있는데요. 자, Customer Review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뭐 제품을 사용해보고 좋았어요, 나빴어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커멘트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흔히 Part6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유형의 지문은 아니에요. 참고는 하시고요. 제가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그럼 나중에 안 기뻤던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이죠. 자, that 이하의 소식을 들었을 때 that 이하가 무엇입니까? Farmers Market. 자, 그래서 Farmers Market이 농부의 시장인데요. 여기 지금 소문자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직거래 장터예요. 이게 지금. 자, 이것이 오프닝 될 것이다. 어디에? 자, 도시에. 언제요? 여름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해서 처음에 기뻤는데요. 나는 아이디어를 좋아했어요.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구매하는 데 대한 아이디어죠. Fresh food. 신선한 식품을 누구로부터? 직접 파머들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구입하는 데 대한 아이디어. 이렇게 되게 좋아했었어요. 자, 결정타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제 문장이고요. However, 하지만 저는 어땠습니까? 그 마켓을 any more of my business in the future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명사가 두 개 연속으로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얘도 목적어, 얘도 목적어네요. 선택지도 그렇고, 그렇죠? A, B, C, D의 선택지는 다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자리 문제는 아니죠. 수태 시제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숫자 어떻습니까? 자, 지금 I가 주어고요. 어울리지 않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태로 가겠습니다. 수동태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시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번은 did not give. 나는 주지 않았다. 그죠? 네. 요거는 주지 않았었을지도 모른다. 이것도 과거죠. 이것도 주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주지 않을 것이다. 얘만 미래고요. 나머지는 다 과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in the future가 딱 나와 있죠. 그리고 맥락상으로도 어때요? 이 아이디어를 좋아했는데 내가 그 시장한테 더 이상의 나와의 거래를 이제는 안 준다. 이런 얘기예요. 불편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서를 이용해도 좋고 맥락을 이용해도 좋고 좌우단간에 이거는 어디 시점이에요? 미래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번과 D번의 선택지를 잘 지워버리실 수 있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그 다음으로 가시면요. 44번입니다. A, B, C, D가 전부 다 또 뜻이 다른, 그죠? 예. 형용사이거나 명사입니다. lengthy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형용사거든요. 이건 형용사예요. 길이가 긴, 지루한. quality는 명사죠. 물론 quality가 형용사로 사용이 될 때는 양질의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토익에 간간히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명사입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category, 명사입니다. price는 뭐 가격을 붙이다라고 하는 동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쓰죠. 이 자리 일단 누구 자리예요? 더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누구부터 지워요? 얘부터 지우시고요. 나머지 셋 중에 하나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쪽에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유가 나오겠죠. 자, it appears that. 자, appear가 나타나다의 뜻으로 해석이 안 되면요. 뭐뭐처럼 보인다로 하시고요. 따라서 이것은 it seems that과 똑같습니다. it seems that은 수거죠. that이야가 사실인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it appears true에서 이게 생략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호를 취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건 관용 표현이니까 it appears that, it seems that, it appears that, it seems that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꼭 활용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보장할게요. 자, many farmers, 많은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are not concerned. 자,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염려 걱정을 안 해요. 뭐에 대해서? 바로 produce. 자, produce는 명사로 쓰이게 되면 이거는 원래 생산하다의 동사인데 produce라고 해서 강세가 앞으로 가면 농산물이죠. 그들이 팔고 있는 농산물의 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가격이나 품질이겠죠. 혹은 범주에 대해서 생각을 안 쓸 수도 있죠. 오이만 판다든가 감자만 판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셋 다 될 수 있어요. 그럼 이하의 내용을 보셔야겠죠. 제가요 과일하고 야채 샀거든요. 몇몇 농부들로부터. 그런데 many of them 다수가 어땠습니까? Not ripe. ripe는 익은 거죠. 그 다음에 were old. 요게 해석이 잘 안 됐으면 or 이하를 가지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캐치하시면 됩니다. 의도를. 오래되었거나 혹은 tasteless. 맛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퀄리티가 문제인 거죠. 맞죠? 그렇게 해서 44번 문제는 처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5번입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연결되는 내용은 나는요, 농부들이 allow their customers, 그들의 고객들한테 뭐뭐뭐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줄 것을 바랍니다. 뭐 해주기를 원할까요? 46번부터 먼저 푸셔야겠습니다. 자, the food를 어떻게 해요? 그들이 want to purchase, 그들이 구매하기를 원하는 그런 식품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잘라요. 그죠? 네. 커트하는 거예요. 혹은 supply, 공급을 왜 해요? 고객들이. 뭘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주는 거를 내가 그냥 받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어떤 게 잘 익은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consider going back there again. 다시 가는 거를 고려해 볼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는 choose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갖다가 지금 제시를 갖다가 뒤쪽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엔 내가 좀 골라오게끔 해줘.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퀄리티에 대한 경험을 해서 이런 대안을 지금 희망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중간에는 뭐가 나왔으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는 여기에 뭐가 나올지 우리가 주관식으로 생각하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지 읽어보셔야죠. I wasn't even able to eat some of what I bought. 저는요. 먹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뭐를요? 내가 샀던 것에 뭐뭐뭐를 먹을 수조차 없었어요. 자, 이런 얘기죠. 부정적인 얘기에 연결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어때요? 이거 훌륭하죠, 지금. 내가 샀던 것의 일부를 먹을 수조차 없었어요.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음엔 내가 좀 선택 좀 하게 좀 해줘. 이렇게 제안하는 게 타당하잖아요. A번은 여러분들 지우시면 안 되겠습니다. B번, 우리 가족들은요, 즐겼어요. 자, made with those items. 이건 긍정적인 얘기죠. 긍정적인 얘기가 여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맛없었다, 올드했었다, 그 다음에 익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내가 사왔던 그런 어떤 야채들을 가지고 만들었던 음식을 즐겼다가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 맞지 않다. C번입니다. 가격이죠. 내가 지불했던 가격입니다. were lower than at the supermarkets. 이렇게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내가 지불했던 것보다 더 쌌다.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지금. 그죠? 부정적인 커스터머 리뷰를 주는 중입니다. I was however. 여기는 however가 있으니까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도 되긴 되겠네요. 저는요, 놀랬습니다. 마켓스가 일찍 문을 닫아서 놀랬습니다. 하지만이 들어가는 거는 뒤쪽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적절한데요. 이 내용 자체가 시장의 종료 시점이 폐점 시점이 너무 일러서 놀랬다라는 얘기는 이거야말로 진짜 동문서답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자연스럽게 주어진 선택지 중에는 A번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시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해주면 내가 다시 갈게 라고 하는 제안사항을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자,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A번으로 또 확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Part 6의 146번까지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이제 임영진 선생님의 Part 7 강의가 지금 한 강의 더 있죠. 자, 그 강의까지 꼼꼼하게 들으셔서 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좀 더 많이 쌓아 놓으시고 경험들도 좀 쌓으시고요. 자, 그래서 9월달 시험에서는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토, 목, 달 달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저는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